알고 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고 미처 모르셨던 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정보를 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아요. 반도체 관련돼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그럼 뭐가 나왔느냐? 왜 삼성전자는 이렇게 견조한가?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7월 7일 이익이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는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근데 예상치를 하회한다는 거 왜 그런 줄 알죠? 성과금 충당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업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고 그거는 계속 노출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알잖아요.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노출이 되는 걸로 보고 시장은 노이즈가 해결이 됐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선반영이 된 거죠. 번스타인 쪽에서 나왔던 이야기예요.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압도적으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. 번스타인에서 HBM 가격이 내년부터 굉장히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전년 대비 2에서 2.5배 정도 가격이 인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이게 HBM3, HBM3E, HBM4 여기서 국한된 게 아니라 HBM2E부터 HBM4E까지 전 세대에서 가격 인상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격 상승이 언제부터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는가? 2027년부터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실적을 좀 당겨와서 반영이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2028년에는 정상화가 될 수는 있다.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범용 디램 지속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?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.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HBM4 관련돼서 성능이 좋고 생산 능력이 굿. 그래서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느냐? HBM4는 베이스 다이 관련돼서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부터 해서 1부터 10까지 HBM4를 삼성전자가 다 해요. 근데 HBM4부터는 SK 하이닉스는 TSMC 베이스 다이를 TSMC가 맡고 있고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 구조를 보면 TSMC가 물론 굉장히 능력적으로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문제는 뭐다?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우리가 1부터 10까지 다 무언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우리가 1부터 5까지는 우리가 만들고 나머지 얘네가 5에서 6까지 만들고 이걸 다시 갖고 와서 완전체를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당연히 수익률, 마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. 말 그대로 항상 들어보셨겠지만 턴키 솔루션에 대한 강점이 HBM4부터 공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능력치를 삼성전자가 받아간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HBM4 관련돼서부터는 점유율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럼 어느 정도로 점유율이 높아지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죠. 2025년 28%였는데 여기서 2028년에는 45%까지 상승이 예상된다. 알고 계시는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고 미처 모르셨던 분들도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정보를 좀 듣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아요. 자,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점유율이 가면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점유율이 가냐? SK 하이닉스는 25년에는 55%였는데 28년에는 35%로 낮아지는. 이거는 물론 번스타인의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번스타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적으로 정답지는 아니겠지만 여기저기 나오는 이야기 안에서 오늘 이 이슈가 나왔고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런 이슈 때문에 갔을 수 있다라고 제가 전제를 드리는 거예요. 지금 뭐 삼성이 더 좋아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. 오늘 주가의 차별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는 거고 물론 ADR 상장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하이닉스도 남아있어요. 근데 속도에 대한 부분들 오늘 SK 하이닉스가 왜 막판에 좀 밀렸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. 우리는 계속적으로. 자, 근데 어쨌든 이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HBM4부터 생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향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독식 구조는 있기는 해요.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에이직 반도체라던가 자체 반도체 칩을 더 많이 만드는 회사들이 늘어나면서 HBM 삼성전자 쪽으로도
채택화하는 흐름들이 커지면서 점유율에서는 삼성전자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,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삼성전자가 좋았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2027년의 이익에 대한 정점 시나리오도 제시를 했어요. 2028년에는 메모리 가격이 정상화가 될 수 있다. 그래서 이익이 점진적으로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2026년에, 근데 여기서 무슨 핵심을 봐야 되냐면 2027년의 이익 정점에 대한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, 우리 26년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. HBM 때문에 잘 나오는 게 아니죠. 뭐 때문에 잘 나온다? 범용 D램이 지금 수익성이 짱이에요. 범용 D램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고, 2027년에는 HBM 가격 인상 효과가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들어줬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요. 전체적으로 어쨌든 삼성전자 향으로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이렇게 나왔고, 오늘 이 얘기도 나왔어요. 삼성전자 관련돼서 파운드리 쪽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, 우리가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, 파운드리 관련돼서 안 될 거야. 왜냐면 인텔을 너무 키워주기 때문에 TSMC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꽉 찼기 때문에 이 기회가 삼성전자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, 알고 보니까 인텔이라는 강자가 있었네?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죠. 그랬지만 어쨌든 시장에서는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. 반도체 관련돼서는 오늘 왜 이렇게 그러면 좋았냐라는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, 번스타인에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,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오늘 삼성전자 관련돼서 펀더멘털이 너무 좋다. 글로벌 최고의 이익을 창출하는, 그리고 어쨌든 규모의 경제에서 봤을 때 생산 능력 자체가 삼성전자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메모리 메이커이자 가장 저렴하다, 이 얘기가 나왔어요. 그러다 보니 뭐 LTA도 있고 여러 가지 범용 메모리에다 HBM4에다가 파운드리에다가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삼성전자는 여전히 성과금 충당 반영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, SK 하이닉스도 좋은 건 오늘 골드만삭스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, HBM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6월에 D램 업황 조사를 했더니 완만하게 강세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. 그런 걸 미뤄봤을 때는 당연히 SK 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는 좀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. 좋은 것 같습니다.